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개인적으로 현빈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요. 현빈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정조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2014년에 개봉한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엔딩 장면에 나왔던 대사가 너무나 인상 깊었고 그 대사가 중용에서 인용되었음을 알게 된 후 호텔 일을 해오면서 10년 넘게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기에 소개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에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에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전문가를 꿈꾸며 진심 어린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치열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기에 식료부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위치에서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자주 꺼내보는 글귀이기에 공유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현빈 배우께서 주연으로 안중근 의사의 역할을 맡아 개봉한 하얼빈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묵직하고 진한 감동의 영화를 보고 온 후 세일을 시작하면서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다녀왔고 더불어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도 안중근 특별전을 하고 있기에 직접 다녀와서 소개시켜 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제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이토흐루부미를 쓰러뜨려 대한의 민족혼이 살아있음을 세계 만방에 알린 민족의 영웅입니다.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안중근 의사는 일제의 부당한 판결을 받고 루이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던 중 서론과 본문의 일부만을 남긴 채 1910년 3월 26일 안타깝게 순국하셨습니다.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는 그 깊은 평화 사상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동양 평화론에 나타난 정치적 구상은 오늘날 유럽 공동체와 흡사하고 경제적 뒷받침을 위해 공동은행을 세우려는 구상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구상과 일치하여 안중근 의사는 100년 후에 오늘을 내다본 탁월한 정치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조국의 광복을 이룬 후에도 한국전쟁과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렇다 할 위훈을 기리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1970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의 성금 등으로 일제 시기 민족정기를 탄압하는 조선 신궁이 있던 서울 남산 현 위치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 개관하게 되었으며 세월이 흘러 기념관이 노후 협소해짐에 따라 2004년 안중근 의사 숙모회와 광복회의 요청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보훈처에서는 2010년 10월 26일 새 기념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념관 신축을 계기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그 사상과 정신을 보급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고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념관은 우리의 젊은 세대와 후손들에게 나라와 민족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를 민족의 긍지로 여기며 스스로 삶의 표본과 중심을 일으켜 세우는 산교육의 마당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제1전시실은 상징 공간으로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부조, 유언 등이 있는 상징 공간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1905년 을사늑약까지
30년간 조선은 국난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청일전쟁, 1895년 을미사변, 1904년 러일전쟁 등의 격변을 거치면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해 갔습니다. 구국을 위한 계몽운동과 의병투쟁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제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식민지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와중인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가문은 항일 독립운동의 명문 가문으로 16명이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로 서훈을 받았으며 안중근 의사는 최고 훈격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주서받았습니다. 제2전시실로 이동하면 안중근 의사와 천주교에 관련된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97년 천주교에 입교한 이후 세례명 토마스, 도마, 수년간 천주교를 전파하는 한편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계몽운동을 펼치십니다. 을사늑약과 해외 망명 계획, 안중근 의사는 항일운동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1905년 중국의 산둥과 상하이에 둥지를 설치합니다. 교육운동, 1906년 진남포에 사무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운영하는 등 조국과 민족을 되살리기 위해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치십니다. 국채보상운동, 1907년 안중근 의사는 국채, 보상기성의 관서지부 설치 등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활동도와 해외 망명, 1907년 국외 망명을 떠나 연해주의 한인사회 결속과 환난 구제를 위해 동의회를 조직,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의병투쟁, 의병활동으로 구국을 도모하고자 했던 안중근 의사는 1908년 연해주 의군을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이때 생포한 일본군 포로를 만국공법에 의해 석방하는 일에 일화에서 안중근 의사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평화사상이 보입니다. 동의단지회 단지동맹, 1909년 2월 11명의 동지들과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일심단체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단지 동맹을 맺습니다. 하얼빈 의거,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는 이또의 하얼빈 방문 소식에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와 의거를 계획하고 26일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법정 투쟁,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의거가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거행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또의 조약 15개 조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일본 법정은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옥중에서 남긴 글, 5개월 동안 리순 감옥에서 자서전, 안흥칠 역사와 한국 독립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한 동양 평양론을 집필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 1910년 3월 26일 순국한 안중근 의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몸과 집안을 돌볼 겨를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는 한국 독립운동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감동 있게 본 영화 하얼빈에 대한 영화의 평이 위키피디아에 있어서 그 평을 소개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상업영화의 작법을 답습하는 대신 감독 본인의 연출적 의도를 진하게 녹여낸 영화입니다. 밀정이나 남한산성과 유사하게 상업영화와 작가주의 영화의 특색이 동시에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본작은 그중 감독의 철학과 개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때문에 전술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평론가들의 평가는 좋은 편이며 관객들의 평가는 오락성을 선호하는 층과 진중함을 선호하는 층의 반응이 갈리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호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며 평점도 오르고 있습니다. 홍경표 촬영감독이 담아낸 영상미는 이견 없이 극찬을 받았습니다. 얼어붙고 금이 간 두만강의 전경과 몽골 로케이션을 통해 담아낸 사막의 광경 등으로 관객들에게 압도감을 선사합니다. 단순 배경뿐만 아니라 촬영 측면에서도 빛을 절제하여 사용의 짙은 그림자를 내리며 시종일관 네오 르와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작중 자주 등장하는 담배 연기를 인물의 심리나 작중 상황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등의 디테일도 눈에 띄며 이에 대해 한 평론가는 담배 연기까지 연기를 한다는 호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미노 감독은 원래 세트장의 소품이나 색채로 분위기를 휘어잡는 데 능한 감독이기에 커리어 사상 최고의 예산을 투자받은 본작에서 그 장점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1909년 러시아의 건축 양식에 영화 특유의 짙고 어두운 색채를 더하여 만들어진 세트장으로 몰입감을 더했으며 중반 열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시퀀스는 작전가 동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밀정의 실루엣을 아슬아슬하게 가리길 반복해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훌륭한 미장센을 보여주기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 영화, 특히 항일 소재 영화의 고질병인 심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것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영웅 안중근의 모습을 기대한 관객들은 비교적 실망을 표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안중근이지만 고뇌하는 인간 안중근을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는 독립군 모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에 비교적 군상극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평가가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본작은 감정적 접근이나 일명 도파민이라 불리는 스펙타클을 상당 부분 배제하고 건조한 작법을 택했으며 여기에 전개 속도도 비교적 느리고 정적인 영화라 대중성은 낮은 편입니다. 초반 전투 장면처럼 긴박감을 전달할 수 있는 장면에서도 쾌감을 주거나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선사하는 대신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의 모습을 정적으로 담아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토 우르부미를 저격하는 장면도 안중근이 정면에서 이토를 저격해 죽이는 것으로 담지 않고 에어리얼 샷으로 하얼빈 역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좋든 나쁘든 300억 원이나 되는 거대 자본을 투입한 영화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작품을 택한 셈입니다. 하얼빈 영화에서 안중근 의사의 명대사들도 공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었으니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 목숨은 죽은 동지들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미리 준비하고 뒷일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한다. 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안중근 특별전 출구에 있는 실제 안중근 의사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현재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평화와 변형은 안중근 의사가 주인공이었지만 함께 독립을 꿈꾸며 매서운 추위에 맞서며 만주벌판에서 독립을 꿈꾸었던 순국 선열과 혹은 영령들이 계셨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영화의 엔딩이 올라가고도 한참 동안 앉은 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도산공원에 들려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부인 이혜론 선생님 묘소에 들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